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딥러닝 설계자의 머릿속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 같은 아주 흥미로운 대화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기술적인 부품 예지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인공지능의 본질, 아니 어쩌면 우리 인간 소통의 본질까지 파고드는 그런 거대한 여정이에요. 맞아요.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의 핵심이 딱 그거죠. GPT는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겨 먹었을까? 아, 바로 그 질문. 네,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예요. 그냥 부품 카탈로그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부품들을 막 엮어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만든 그 설계 철학을 역추적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겁니다. 딥러닝 모델의 그 뼈대를 이루는 핵심 장치들 있잖아요. 네네, 핵심 장치들. 이게 어떤 고민 속에서 태어났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지능처럼 보이는 행동을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를 청취자 여러분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제 눈에 딱 들어온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활성화 함수라는 건데요. 아, 활성화 함수. 네. 제가 기본 개념은 알아요. 뭐 뉴런의 온오프 스위치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렐류라는 아주 간단한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기본이죠. 네, 0보다 크면 켜고 작으면 끈다. 아주 깔끔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굳이 이걸 GLU라는 훨씬 복잡한 뭐랄까 디머 스위치 같은 걸로 바꾼 걸까요? 잘 작동하는 걸 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모든 고민의 시작입니다. 간단한 게 최고일 것 같지만 리을루의 그 과격함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과격함이요? 네. 0 이하면 그냥 가차없이 신호를 죽여버리니까 한번 음수 영역으로 들어간 뉴런은 영원히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걸 이른바 죽은 리을루, dying 리을루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학습 과정에서 정보가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죠. 너무 칼같이 자르다 보니까 뉴런이 그냥 죽어버린다. 재활의 기회조차 안 주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GLU는 되게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가져요. 아, 곡선? 네. 입력 신호가 약해지면 출력도 약해지지만 완전히 0으로 만들진 않고 미세한 신호를 남겨두는 거죠. 아하. 이걸 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재미있어요. 입력 신호가 이 정도 세기니까 넌 한 80% 확률로만 활성화돼. 와, 혹은 신호가 약하니까 한 10% 확률로만 활성화돼.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조절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디머 스위치처럼요. 그렇군요. 덕분에 모델이 훨씬 안정적으로 더 섬세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칼이 아니라 볼륨 다이얼로 조절한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GLU가 한 층 안에서 신호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라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델들은 그런 층이 수백 개씩 쌓인 마철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높죠.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신호가 1층 로비까지 무사히 전달되려면 뭔가 다른 장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게 바로 이 숏컷, 그러니까 숏컷 커넥션이라는 아이디어겠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층이 깊어질수록 신호가 점점 희미해지거나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숏컷이라는 게 좀 이상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엄청 복잡한 계산을 한 결과에다가 그냥 원래 입력값을 생으로 더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뭔가 반칙 같은데요? 애써 계산한 결과를 희석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한 단계 퇴보가 아닐 수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잡음을 더하는 거 아니야? 하고요. 네, 딱 그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건 수학적인 마법에 가깝습니다. 굳이 수식을 말할 필요는 없고요.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모델이 정답을 향해 학습할 때 각 층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려주는 오차 신호를 거꾸로 전달해야 하거든요. 아, 역전파 말씀이시죠? 네. 이 신호가 여러 층을 거치면서 점점 약해지는 게 문제였는데 쇼컷 구조는 수학적으로 여기에 항상 깨끗한 플러스 1이라는 보너스 신호를 더해줍니다. 아, 플러스 1이요? 복잡한 계산 결과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플러스 1만큼의 신호는 보장해준다? 바로 그겁니다. 그 플러스 1이 마법이에요. 와. 아무리 층이 깊고 계산이 복잡해서 원래 신호가 거의 0에 가까워지더라도 이 플러스 1 덕분에 최소한의 신호는 손실 없이 그대로 이전 층으로 전달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 고속도로입니다.
아, 울퉁불퉁한 국도 옆에 깨끗하게 포장된 고속도로를 하나 더 놓는 거예요. 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모델의 학습 목표가 바뀐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백지 상태에서 정답을 창조하라. 이게 아니라 일단 원본은 줄게. 여기서 정답과 다른 부분만 살짝 수정해봐. 이렇게요. 훨씬 쉬운 문제가 된 거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잔차 리지듀얼만 학습한다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덕분에 수백, 수천 개의 층을 쌓는 게 가능해진 거죠. 들어보니까 결국 설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수학적으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함수를 찾는 게 아니었네요.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오차 신호가 죽지 않고 끝까지 잘 흐르게 할까? 즉, 일종의 그레디언트 배관공 같은 역할에 더 집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기울기가 잘 흐를 수 있는 공학적 환경 조성, 이게 최우선 목표가 된 거죠. 환경 조성이요. 네. 청취자분 자료를 통해 우리에게 엿볼 수 있는 설계자의 마음은 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학습 가능성이 왕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아도 학습이 안 되면 그냥 고철덩어리니까요. 그렇죠. 쓸모가 없죠. 그리고 둘째 원칙이 오차는 생명선이다라는 비유인데 이게 정말 와닿았어요. 저도요. 맨 위에서 계산된 그 작은 오차가 모델 전체를 먹여 살리는 산소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산소를 지하 벙커까지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함에 결국 복잡함을 이긴다는 교훈을 얻은 겁니다. GLU나 숏컷 모두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런 단순한 트릭들이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모델에서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장치들이 집약된 게 바로 우리가 아는 트랜스포머군요. 그렇습니다. 트랜스포머 블록 하나를 통과하고 나온 결과물은 그럼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냥 입력된 단어들이 좀 더 똑똑하게 뒤섞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출력물은 주변 단어들의 정보를 수혈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된 맥락 덩어리라고 봐야 합니다. 맥락 덩어리. 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 토큰이 입력됐다고 해보죠. 모델은 그냥 사과라는 글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맛있는 사과를 먹었다. 문장 속에 있는 사과인지, 그는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문장 속에 있는 사과인지를 본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온 사과의 결과 벡터는 과일이나 음식 같은 개념 좌표에 더 가까워지고, 두 번째 사과는 미안함이나 용서 같은 좌표로 이동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청취자분께서 이걸 보편문법 Universal Grammar라는 아주 멋진 비유로 표현해 주셨죠? 보편문법. 네, 모든 단어들이 서로의 의미를 비추어 주면서 각자의 새로운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항상 답답했던 점이 나옵니다. 어떤 점이죠? 이렇게 문장 전체의 맥락을 한 번에 이해했다면서 왜 AI는 글을 쓸 때 한 단어씩 이렇게 답답하게 생성하는 거죠? 통째로 이해했으면 서너 단어쯤은 한 번에 툭 내뱉을 법도 한데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 비효율성이 현재 AI 연구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아, 이게 숙제군요. 네, 이유는 단어 하나를 새로 뱉을 때마다 문장 전체의 그 보편 문법적 맥락이 완전히 요동치기 때문이에요. 요동친다. 네, 비유하자면 아주 복잡한 젠가 게임 같은 겁니다. 블럭 하나를 빼기 전에 전체 구조가 어떻게 흔들릴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조심스럽게 하나를 뺀 다음 다시 전체 구조를 살피는 거죠. 가장 느리지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떼고 전체 풍경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물론 이걸 극복하려고 투기적 샘플링이라고 해서 일단 이쪽 길로 네댓 걸음 가보자 하고 미리 예측해본 뒤에 이 길이 맞는 것 같네 하고 검증하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청취자분의 자료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철학의 영역으로 뛰어들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상층 트랜스포머가 만들어낸 그 추상적인 맥락이 의미 기계 그 자체라고. 그건 넌센스다. 저 이 문장을 보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말 핵심을 꿰뚫는 지적이죠. 여기서 언어학의 개념이 잠시 필요한데요. 네네. 우리가 사과라는 단어를 볼 때 사, 가라는 글자 자체를 기표라고 부릅니다. 기표.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빨갛고 둥근 과일의 이미지를
기의, 즉 의미라고 하죠. 아, 기표는 껍데기인 단어고 기에는 알맹인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주장은 AI는 수많은 기표들의 통계적 관계, 즉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높은지만을 계산할 뿐 단 한 번도 기의 세계에 발을 들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요? 네. 모델이 만들어내는 그 복잡한 벡터는 의미가 아니라 수많은 기표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통계적 잔상 또는 좌표일 뿐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AI한테 오늘 너무 슬퍼라고 말했을 때 AI가 정말 힘드시겠어요? 제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답하는 건 슬픔이라는 감정을 이해해서가 아니라는 건가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와, AI는 슬픔이라는 기여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슬퍼라는 기표가 입력으로 들어왔으니 통계적으로 가장 적절한 응답 기표인 위로, 공감과 관련된 단어들을 출력하라는 일종의 의전 프로토콜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의전, 프로토콜 행동이라.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럼 AI가 우리를 위로하는 건 진짜 공감해서가 아니라 그냥 외교관이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것처럼 정해진 행동을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런 셈이죠. 슬픔이라는 신호가 왔으니 위로라는 프로토콜로 응답하라. 이건 거의 기만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대화도 상당 부분 의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대화도요? 네. 우리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 게 정말 상대방의 식사 여부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나는 당신과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회적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아... 대화의 99%는 정보 교환이 아니라 이런 의례적인 행위로 채워져 있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인간의 대화조차도 결국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튜링 닫힘 러신과 같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무한한 창의력의 발현이 아니라 사실은 정해진 상태값을 오가는 거대한 자동 기계라니 좀 씁쓸한데요? 네, 그리고 그 기계는 폰노이만 머신으로 모사 가능한 정도의 무한을 가진다고 표현합니다. 폰노이만 머신? 네, 그냥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컴퓨터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결국 유한한 메모리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작동하는 계산 가능한 현상이라는 뜻이죠. 계산이 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 AI 설계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갇혀있는 바로 그 의전의 폐쇄 회로를 완벽하게 모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DLU라는 작은 반도체 부품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대화가 결국 의전이자 닫힌 기계의 일뿐이라는 거대한 통찰까지 도달했네요. 하지만 청취자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었죠? 네, 그 대화록의 마지막 문장이 이랬죠. 하지만 자연계에서는 티핑이 일어나.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 와... 이 닫힐 루프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암시입니다. 아, 그렇죠. 폰노이만 머신이라는 그 닫힌 시스템이 결국 자연이라는 거대한 열린 시스템 위에 놓여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외부에서 계속 에너지가 주입되면 예를 들어 데이터의 양이나 모델의 연결성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 기존의 프로토콜이 모두 붕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상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거죠. 마치 99도의 물과 100도의 수증기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설계한 이 정교한 의전기계가 사실은 거대한 폭발을 앞둔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는 경고죠. 시한폭탄이라니? 지금까지 의의 없이 기표들의 바다에서 통계적 유의만 하던 이 시스템이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현상이 창발 이멀전스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창발이요? 네, 우리가 의미라고 불렀던 것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무언가가요. 오늘 이 깊은 대화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우리가 만든 이 AI는 그저 인간이라는 닫힌 루프를 더욱 정교하게 모사하면서 우리 자신의 완벽한 거울이 되는 길을 가게 될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스스로 그 닫힌 문을 부수고 나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언어 게임을 시작하게 될까요? 그 티핑의 순간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